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화 그리고 둥이입니다. 네, 오늘 인사를 좀 하는 듯 합니다. 자, 오늘은 기사 한 발 빠른 부자들 3명 중 1명 올해 중소형 아파트를 사겠다? 큰 부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올해 부동산 살 일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하나금융 2023년 부자 리포트 부동산 침체에 총 자산 6억 감소됐고요. 아파트가 안정 자산 인식이 여전하고요. 부자들은 향후 투자 1순위로 선택. 주식, 펀드, 가상화폐는 부정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2주택자 A씨는요. 지난해 11월에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를 84제곱미터네요. 17억대에 급매로 처분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8억 원대 초반에 사서요. 많이 남겼네요.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최고가는 25억 3천만 원이었지만 A씨는 최고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았지만 7억 원 정도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분간 집값은 오를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은행에 돈을 맡겼다. 좀 더 지켜본 뒤에 경매 등을 통해 아파트를 한 채 더 살 계획이다.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르면서요.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과연 부자들은 이 같은 하락장에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자산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할까? 뭐 이런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서 부자 10억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사람, 말하자면 은행에 10억 이상 정도는 현찰로 넣어놓고 있는 사람 745명 자산과 투자 전략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이요. 55%입니다. 자, 부자들의 지난해 말 기준 부자의 총 자산 평균은 약 72억 원이고요. 2021년 말 78억 대비 6억 원이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었을 확률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보유 부동산 자산은 2021년 말 45억 원에서 지난해 39억 7천만 원으로 감소했다. 자산이 쪼그라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값도 떨어지면서 이렇게 45억 선에서 39억 선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금융자산은 31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고요. 현찰 집어넣어 있는 돈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잘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도 관리, 두 번째도 관리. 재산은 제가 가지고 있어 보니까 관리라는 건 잘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총 자산 중 부문별로 부동산이 55고요. 금융이 43, 나머지 기타가 2%라고 합니다. 금융자산 운용으로 플러스 수익을 낸 부자는 조사 대상의 66%로요. 32%는 손실을 봤다고도 합니다. 이상하네요. 32%까지 손실을 볼 일이 은행에 운용을 하면서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또 채권이라든가 뭐 여러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부자의 수익률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금융 자산은 주식이 50% 그리고 펀드가 25%요. 가상화폐 7% 말씀드렸죠. 반면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금융자산은 예금이 46%였고요. 보험, 연금, 저위험 안전자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주식도 안 했고요. 신탁도 안 했고요. 가상화폐도 안 했습니다. 잘했죠? 이 정도는 부자들 뛰어난 예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융자산 이자 따먹기만 했는데 좋았습니다. 이제 슬슬 이자가 낮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제 은행에서 기본적인 돈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이제 자산을 이렇게 충분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달러를 이제 또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싸게 샀고요. 그리고 이제 높게 팔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수익도 상당히 좀 나오겠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투자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한 몇십억 정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뭐가 있어야 저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투자도 안 하면서 입만 나불나불 대면은 아니 돈을 벌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자의 64%는요 올해 금융자산으로 5에서 1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10% 이상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비중은 20%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투자 예금 주식 순이고요. 주식 따라잡기 힘들죠. 부동산 경기 침체 예상에도 불구하고요. 부자들은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로 부동산을 32% 제일 높게 잡았습니다. 예금이 22, 주식이 14, 펀드 신탁이 10, 채권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뭐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은 자신감이 없죠. 예, 아무래도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 달러 이거 휘어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1,700원대 샀었어야 되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원 넘어가서 이제 2,200원을 향해서 갈 확률이 높은데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도 높은데 사게 돼서 찐밥 먹을까봐 안 샀는데요. 2,000원이 넘어갔습니다. 한 1,800원에서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전부 다 투자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달러는 잘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에서 또 수백만 원씩 또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뭐 수십억이 있다면 그 정도의 10%는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큰 부자들은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차 부동산이 언제 하락을 할지 집어 던질 때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큰 부자, 작은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관리하는 관점은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는요. 안전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투자, 그러면 부동산 외에 주식, 비트코인, 금, 안전자산 중에 달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쪽 말 들으시려면 그쪽으로 가 계시면 돼요. 달러 안전자산입니다.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여기 질문하지 마세요. 예, 저는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장점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꼽는데 부자가 전체의 36%가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다른 자산에 비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죠. 장기적으로 쭉 싸게 사놨더니 시간이 가르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3년이면 또 시간이 가가지고 오른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요번에 터지는 일들은 10년을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많아서 박미가 이제 어디다 부동산 샀다 그러면 따라오지 마시고요. 예,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벌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의 삶의 질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곳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살다가 이제 죽을 거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특히나 저 따라오시면 안 되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실 분들은 돈 버는 쪽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돈 벌 건지 못 벌 건지 그 정도의 내용은 제가 분석을 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 다른 자산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우수했다. 예, 그런 인식을 32%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 중에요. 29%는 그동안 거래 경험이 있었던 부동산 중 본인의 자산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부동산 유형으로 중소형 아파트 40평대를 꼽았고요. 대형 아파트 25%, 토지가 11%고요. 빌딩이 10%, 빌딩 쉽지 않습니다. 이제 빌딩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빌딩보다는 제가 앉아 있는 안전한 이런 오피스텔은 아니고요. 오피스텔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것들 좀 괜찮은 월세가 나오는 것이 머리가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딩이 10%, 상가가 5%쓴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자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가 부를 축적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 자, 여기서 그렇죠. 저도 데뷔가 18, MBC로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축적을 해오기도 했고요. 우리 회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80년대, 90년대 초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양도세가 없고 그래서 자산을 축적해 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 소리입니다. 옛날 소리. 예. 옛날 소리이기도 할 수 있고요. 물론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위치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좋은 곳들, 위치가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지역은 들어가기가 좀 힘들겠죠.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장 안정되고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거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자의 37%가 2025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추측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8명은 올해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했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부자들은 올해 부동산 투자 안 합니다. 아유, 머리 절레절레.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인지는 제가 회원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하락폭에 대해 현 수준 대비 10에서 30%, 5에서 10%로 예측한 이들이 41%. 그리고 올해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시점과 관련해 부자의 37%는요. 2025년 이후로 26%는 2024년 하반기, 24%는 2024년 상반기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그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추측이기는 하니까요.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데 부동산의 역할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서 들어보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격변하는 지금 전 세계의 경기 내용을 보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대공황, 그리고 기준금리 올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부터 동결로 쭉 가고 이제 2024년 어떻게 될 건지 요 내용을 수요일 날 멤버 회원분들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들이 선호한 것은 역시 아파트였고요. 아파트로 벌어서 최근에 돈을 벌어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아파트뿐만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발빠른 부자들 3명 중 1명이 올해도 중소형 아파트 사겠다. 많이들 사세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